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.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하위 20% 통보 파문이 밀실 공천, 비명 학살 논란으로 이어지며 파문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.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와 국회 본회의엔 잇따라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엔 참석하지 않아서 또 다른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. 하위 10%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과 함께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의원총회 오전에 대표가 안 오셨네요? 네, 아예 참석 안 하셨습니다.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? 그러면은 뭐 쓴소리 듣기 싫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. 듣기 싫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공천과 관련된 여러 잡음, 논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였는데 꼭 자리에 참석해서 들었어야 될 것들이 아닌가. 그리고 오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고요. 그 말씀들 중에 정말 당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고 총선 승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당대표로서는 당연히 좀 들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, 현역 의원 하위 10% 통보 치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경로로 뭐 어떻게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? 이유는 설명을 해 주던가요? 초등학교 때부터 너 꼴등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.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. 사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죠. 그리고 박용진이 민주당 내 꼴등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저는 뭐 정치는 여기서 끝나야죠. 더 할 필요가 없죠. 그러나 동의하기 어렵다고들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치욕스럽지만 불량배 가랑이 사이를 긴다라고 하는 추한지의 한신의 고사성어 과하지욕을 견디는 심정으로 이 치욕 견디고 민주당도 살리고 박용진도 살리는 길을 걷겠다. 경선 30% 감점을 받아들이고도 손발 다 묶인 그런 경선이지만 꼭 내가 하겠다. 탈당 안 한다. 이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.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나 점수표 같은 거를 아니 없었습니다. 뭐 1분 내외 정도의 통화였고요. 본인도 조금 멋쩍어 하고 그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네, 통화를. 저도 잘 모릅니다. 구체적인 상황은 그냥 통보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더 들을 말씀이 없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 오늘 기자들이 그 박용진, 윤영찬은 왜 10%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나도 명단이랑 점수만 받았다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,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뭐 4곳 여론조사 업체가 평가를 수행한 모양인데 이 중에 2곳이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시절에 그 성남시 업무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라고 하더라고요. 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후 경선 여론조사 뭐 ALS 조사까지 맡겼다고 하는데 뭐 한마디로 아는 업체에다가 이 평가를 맡긴 건데 그 혹시 기사 보셨나요? 중앙일보 기사? 네, 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. 네. 이게 또 이제 뒤늦게 선정 작업된 뒤에 그 따로 또 참여를 하게 됐다고 하는 뭐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. 이제 이렇게 되면 경선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들, 논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결과값마저도 그 수치마저도 손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의총에서 나왔어요. 그래서 그 관련 해당 업체들은 제외시켜달라라고 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최고위원회 논의하겠다고 하는 입장 발표는 있었습니다. 근데 보니까는 이제 평가가 뭐 대략 법안 실적, 당 기여도, 지역 활동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크게 돼 있던데 뭐 언뜻 제가 생각을 해봐도 유치원 3법 뭐 21대 국회에서 엄청 크게 히트를 쳤고, 그리고 의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을 잠깐 보니까는 대표 발의한 법안이 한 80개가 조금 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법, 정치자금법,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, 자본시장법, 공정거래법 개정안 같은 거 이런 거 의미도 있고 뭐 본회의에서도 다 처리가 됐던데 법안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위 10%인 건가요? 그러면? 모르겠습니다. 구질구질하게 제가 무슨 상을 몇 개 받았어요. 또 뭐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. 출석률은 이만큼이에요.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았고 뭐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르겠고요. 재심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뭐
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소상하게 알려질 것 같지도 않고요. 저는 뭐 하여간 말씀드린 대로 과하지옥 견뎌가면서 반드시 경선 승리하고 그 길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하위 통보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,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 보면은 뭐 여야 두루 평판 좋은 현역 국회부의장 뭐 김영주 의원, 그리고 송갑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서 수여하는 의정 대상 1, 2, 3회 연속 수상을 냈는데, 지금 1, 2, 3회 연속해서 받은 거는 여야 통틀어서 딱 2명밖에 없는데, 송갑석 의원도 하위 20%,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 수석 지낸 뭐 윤영찬 의원, 그리고 의원님 뭐 하위 10%. 이게 보면은 그냥 친문 비명 이렇게 딱 보이고, 그다음에 TV조선이 뭐 단독이라고 또 보도를 했는데, 하위 통보받은 31명 중에 28명이 비명이다. 이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, 그러면? 권노갑 상임고문과 통화를 어제 했었는데요. 네. 뭐 탄식을 하시더라고요. 탄식. 탄식. 어떻게 박용진이 하위 10%냐. 이게 상식이 되고 말이 되냐. 네. 그리고 당이 어쩌려고 이렇게 가냐. 선거 이러다 지면 어떡하냐. 이런 이제 정말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런 전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, 어제. 그리고 뭐 지역의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시고,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이재명의 민주당이 박용진을 버릴지언정 박용진은 민주당을 버리지 않겠습니다. 근데 지금 박용진을 버리고 박용진을 밟아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다, 총선을 이긴다라고 그런다면 얼마든지.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렇게 사사롭게는 네. 그 비명, 친문, 쳐내는 공천, 사천 논란, 사당화 논란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이 민주당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을까. 윤석열 정부 심판해달라. 이게 민주당한테 바라는 국민들의 말씀 아닙니까? 근데 그거를 실천해야 되는 민주당을 못 믿겠다.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심판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,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민주당은 약간 하향세,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뭐 잡음 없이 하는 거 보면서 상향세.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민주당이 이렇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온 어떤 업체가 있는데,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데드 크로스,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든 크로스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뭐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이러는데, 이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, 이거를? 오늘 의총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를 바로잡아라.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이 왜 없냐. 이 얘기였습니다. 그래서 그 하위 뭐 20% 관련해서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.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공개해라. 왜 그게 어렵냐. 라고 하는 요구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유령 여론조사라고 하는,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가 의원들의 지역구를 다 들쑤셔 놨어요. 서울 수도권 지역에. 이렇게 돼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, 그 유령 여론조사를 당에서 했냐. 당에서 했답니다. 근데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, 지금. 그래서. 그게 무슨 말인가요? 당에서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는 뭐. 왜냐하면 이제 의원들이 계속 따진 거죠.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냐. 안심번호를 추출하는 거는 언론사와 그 정당밖에 안 되는데,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1,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. 그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10대 군데를 했는데 돈이 그러면 억 단위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서 하는데 누가 이걸 결제했냐? 누가 이 기획을 했냐? 막 이제 예,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따지고 그랬거든요. 어떤 의원은 막 울고 그러셨어요. 왜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냐.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당에서는 했는데 아직 어디서 했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파악해서 알려주겠다, 뭐 이런 정도로 오늘은 끝났습니다. 근데 이런 논란과 무책임한 모습이 빨리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,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누군가는 이게 책임을 져야죠.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런 논란, 반발, 잡음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다, 뭐 이렇게 시스템을 강조를 하면서 뭐 본인들이 동의를 못하는 평가들에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, 당연하다, 뭐 이렇게 그냥 뭐 일축을 하던데, 그럼 어떻게? 아니, 그렇게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으면,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선거를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언제 어쩌겠습니까?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광주와 호남은 이제 뭐 이긴다고 치자고요, 민주당이.
근데 서울 선거, 대전 선거, 모두 접전지라고 하는 수원에서의 선거,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, 충청 지역에 전국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오늘 의원들이 직접 다 얘기하시더라고요. 어렵다고 본인들이. 네, 예. 그런데 이 상황을 그냥 뭐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. 면밀히 다시 검토하고 상황을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오늘 BBC 라디오 전영신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무슨 뭐 밀실공천, 뭐 비명학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는 공천, 패천 그리고 죽는 공천, 죽을 사자 써서 사천, 패천 사천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? 오늘 뭐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아 이대로 가면 잘 돼요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었어요. 지금 큰일입니다. 왜 이렇게 합니까? 라고 하는 말씀들만 쭉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대로 가면 안 된다. 그럼 총선에서 진다.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뭐 180석, 200석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뭐 120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데 아니 당장 총선을 지고 나면은 제일 큰 책임은 당 대표한테 가는 거잖아요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지는 거를 할까요, 그러면? 그걸 전들 알겠습니까? 예, 저도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고 예. 이렇게 오만하고 무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? 그런데 그걸 해야 될 민주당이 내부에서 이런 논란과 사당화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공천이 실패하고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엄청난 역사적인 죄인이 되는 민주당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?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는데 이번 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. 아니 근데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궁금함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주변에서 이렇게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굳이 가려고 하는지 왜 그런 건가요? 그건? 글쎄요, 뭐 인식의 차이인지 이대로 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저도 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만 예. 오늘도 사무총장은 네. 큰 문제 없다. 이대로 이제 별 문제 아니다. 논란은 우리가 뭐 잘 정리하고 보고하면 오해는 풀린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 그런 인식이 과연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.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랑 임채정, 김원기, 문희상 뭐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유감 표명하고 공천 좀 이렇게 잘 하라, 뭐 공정하게 해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바뀔까요? 기조 같은 게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이제 오늘 의총에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모 지역구의 경쟁자가 네. 그 상대 현역 의원을 하위 20%에 엄청 밀어넣으려고 작업을 했는데 실패했다라고 자기가 얘기했다. 이 얘기를 이제 듣고 이게 작업이 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. 그리고 논란이 나오는 것도 문제 아니냐. 그게 이제 다들 놀랬죠. 근데 실제로 뭐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안철수를 따라서 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2016년에 거기 참여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엄청 공격하고 했었던 모 후보자가 그 후보자가 그 우리 당원 당규에 하면 마이너스 25%를 받아야 됩니다. 제가 뭐 하위 10%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0% 감산이듯이 그걸 받아야 되는데 얼마 전 최고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은 감산 25 없어져 없애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느닷없이 현역 국회의원들 하위 20%는 마이너스 20이었다가 하위 10%는 마이너스 30으로 확대 적용하는 이것도 역시 평가가 한참 진행 중인 작년 12월에 결정이 나버렸던 거죠. 급박하게 경기가 진행 중인데 골대 옮겨버리고 전반전에 있었던 옐로우 카드 받은 거 후반전에 다 없애줘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황당한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경선을 하면 하위 10%로 30%를 감산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1차에 3명이 하잖아요. 제가 70%를 득표를 해도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. 이 황당한 일이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0이니까 73, 21, 70%에서 빼기 21을 하면 과반이 안 되는 건가요? 49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결선을 가야 되죠. 결선을 가도 제가 1%만 더 이기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고 60%를 받아야 됩니다. 왜? 결선 가서도 또 30%를 적용한답니다.
그러니까 60% 마이너스에서 63, 18을 빼고 나면 42가 남죠. 그러니까 제가 60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뭐 결론적으로 너는 안 된다 뭐 이거네요. 사실상 그런 겁니다. 그런 경선도 저는 받아들이겠다. 뭐 당원과 네. 국민들을 믿고 저 한 몸 던져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뭐 김용주 부의장이 하위 20%, 뭐 박용진이 10%, 하위 10%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하위 뭐 1% 아니냐, 뭐 단식한다고, 뭐 법원 간다고, 왔다 갔다 한다고, 뭐 의정활동한 게 뭐 있냐, 뭐 이렇게 뭐 아주 조롱을 대놓고 하던데 그 보기가 좀 같은 당 입장에서 한동훈 예.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또 다른 모욕감을 느끼고요. 그런 조롱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가슴 아프고 네. 당원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. 제 일이 혹은 당의 이런 네. 논란이 저렇게 민주당을 조롱하는 데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또 당원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. 당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. 그러나 반전이라는 게 늘 있습니다.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아까 네.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이렇게 박용진을 버리겠다라고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페널티를 제가 감수하고 감내하고 과하지옥을 견디고 이 치욕을 견뎌서 당원들을 믿고 승리하겠다고 했다면 저는 그 길이 민주당을 다시 살리는 길이다.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송갑석 의원도 네.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니까요. 뭐 광주의 시민 여러분들 네. 그리고 광주의 당원 동지들 또 서울 강북구의 당원 동지들과 주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살려주십시오. 이거는 상당히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민주당 탈당한 이원욱 의원 어제 저희 여의도 초대석에 나와서 뭐 비슷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총선 민주당이 이기는데 관심 없다. 그냥 본인 방탄 사당화 만들어서 다음 대선에 나가는 걸림돌 제거해서 그냥 대선에 나가는 게 오로지 목적이다. 뭐 총선은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믿고 싶지 않은 얘기고요. 예. 예, 믿고 싶지 않습니다. 민주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네. 그런 믿기 어려운 이야기,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합니다. 뭐 과하지옥을 견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언뜻 네, 했는데 예. 거의 뭐 하루 만에 상당히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격려 전화가 뭐 계속 사무실로 오고요. 뭐 제일 가슴에 남는 건 어젯밤 늦게 제가 봤는데 네. 제가 그 문구를 뭐 여러 번 봐서 퇴근한 길에 그 뉴스를 읽고 너무 참담했습니다.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의원님 현수막이 걸려있는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. 의원님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. 힘내시고 꼭 이기십시오.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면 중학교 때부터 의원님을 지켜봐온 30대 지역 주민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더라고요. 모르는 번호인데. 주민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광주 전남 시청자들께도 한 말씀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민주당이 늘 어려울 때마다 광주 찾고 호남 찾으면서 어머니의 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. 걱정 끼치는 이런 소식만 들려들어서 죄송한데요.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. 특히나 광주와 호남에서 민주당 안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왔던 의원님들이 그런 목소리를 해왔던 정치인들이 이겨서 우리 국민들에게 아 민주당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민주당이 앞으로 신뢰가 있구나 정권을 다시 찾아갈 만한 실력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데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더 노력하고 분골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좀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.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민주당 당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게 정말 뭐 가슴이 아프다 그 말이 조금 뭐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.